누구에게나 평생 간직하고 싶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있죠. 젊은 시절 도시에서 유명한 사진 기자였던 그의 인생 앨범에는 수많은 명작들이 꽂혀 있습니다. 아, 좋다. 좋아. 하나 더. 오케이. 좋아요. 시골에서 작은 박물관 관장이 된 그는 지금 인생의 두 번째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귀촌으로 또 다른 인생샷을 찍고 있는 고명진 관장을 만나봅니다. 강원도 영월은 박물관 특구인데요. 그곳에서도 특이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2012년)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미디어 기자 박물관을 건립한 고명진 관장. 이번 여름에나 좀 워낙에 장마가 오래 져갖고 52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 전부 다 습해서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이곳에는 그가 현역 시절에 사용했거나 선후배 기자들로부터 기증받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현장 느낌이 물씬 나죠. 젊은 시절 그는 잘 나가는 사진 기자였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과 유명인들을 근접 촬영하는 화려하지만 때론 고단한 삶이었죠. 그러다 은퇴 후 팍팍한 서울살이를 접었답니다. 영월은 제가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귀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평생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시간에 쫓기지 않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귀촌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 귀촌하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조그맣게 집 하나 짓고 그다음에 사랑방을 하나 따로 지어서 거기에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오면은 그 노후에 옛날 얘기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준비를 해놨던 건데 그게 바로 영월의 박물관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가 한창 현역에서 일했던 1980년대에는 기자들도 방독면을 쓰고 취재 현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던 이 카메라는 바로 이 사진을 찍은 그 1987년 6월 26일 날 나이 조국이라는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인데 이때 당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기자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을 기록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비폭력 투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1980년도 그랬고 1987년도에도 민주화 운동은 폭력적이고 또는 외부의 사주에 의해서 일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나서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진은 바로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뛰어나오는 이 젊은이의 그 목소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민주화의 그 운동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것을 찍은 카메라가 이 카메라입니다. 그의 사진들은 우리 현대사에 암묵했던 시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숱하게 다치기도 했는데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 중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유명한 사진도 있습니다. AP는 이 사진을 20세기 세계 100대 사진으로 선정했죠. 사진 기자로서 꽤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종합일간지의 부국장으로 대학교의 사진학과 겸임 교수로 일했는데요. 그 모든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영월에 내려온 그는 이곳 박물관 관장으로 소확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촌했으니 자연스럽게 농사일도 배웠죠. 저기 망칠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익 구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써서, 그러니까 직원을 써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또 이게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동하는 거다. 여기가 굉장히 즐거워요. 그는 귀촌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삶, 느리고 소박한 삶이 정말 좋다고 하네요. 네, 알았어요. 네. 귀촌 후 이곳에서 막연히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폐교에 사진 박물관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힘들어. 아내의 아이디어에 살을 붙여서 박물관 건립 제안서를 만들어 군청에 냈더니 단박에 협약이 성사됐답니다. 그것도 건물 전체를 무상임대로 말이죠. 오늘 밤 이번 토요일이라도 꼭 오겠다는 가족이 있어갖고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 부국장까지 지냈으니 제안서 쓰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쇄도합니다. 이번에 덕포리 또 이장님이 제안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조금 이따 또 거기 가서 또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또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내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고명진 관장은 박물관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진두지휘해 관청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진행했죠. 또 그 제안서를 내는 건 이제 또 성의껏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마을에서 이제 문화 공동체를 이제 키워나갈 수 있게끔. 이제 우리 이제 늙어가면서 편하게 둘이서 재밌게 살아야 알겠습니다. 돼. 일 좀 줄이셔야 이제. 네. 아이고 참. 에휴. 일 중독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같이 관여해서 일할 때는 저 힘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한 반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일하는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 잔소리를 좀 줄이자. 그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 이제 그만 일을 놓으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강물조차 느리게 흘러가는 시골 마을. 하지만 고관장의 손길과 발길은 빠르기만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갖고 앉으시죠. 폰으로 찍으면 되죠. 대개 귀농귀촌을 하면 선주민들의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모두 자기 할 나름이겠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제 쉽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번 이 정도. 이게 도시재생사업 공모하는데 이제 관장님한테 좀 도움을 좀 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그럼요. 관장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잘해주시지 뭐.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재능을 나누는 것. 그런 진심과 선의가 통했기에 고관장은 자연스럽게 이곳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또 노인회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적인 틀이 주민이 주도를 해서 문화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라. 근데 이제 이 시골의 문화라는 게 이러한데 익숙지를 않잖아요.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은 많고 또 하고 싶은 의욕은 많으신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정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는 이 마을 분들이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그것이 사람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죠. 며칠 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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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만나도 고관장의 인사말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도모하기에 이토록 유쾌한 걸까요? 특히 이게 잊으면 바로 이제 이거는 다시영월이라고 해서 우리 영월의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신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함께해서 굉장히 기뻐요. 제 사진을 잘 더 편집을 해주시고 기획을 잘 해주셔갖고 우리 김경희 선생님 때문에 영월의 또 사진에 대한 가치를 돋보이게 만든 분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서울에서 종합일간지를 만들어봤던 실력으로 고관장은 지역신문을 신나게 뚝딱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만한 기쁨이 또 없다죠. 다음에는 네.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음번에는 조금 더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내 더 생각에는 오히려 그 할까요? 덕고 그 모습을 아주 좀 그 뭐라 그럴까 리얼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거 생각. 되게 좋겠네요. 이게 그 아이디가 영월 사랑이. 그죠. 열정맨이세요. 그러니까 70이 되신 분인데 어떤 20대 열정보다도 넘치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영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장님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신문이나 뭐 전시회 같은 기획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정착하며 돈에 대한 욕심은 버렸습니다. 그저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힘들지 않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집사람도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나이가 있는데 왜 돈 되지 않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되는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가급적 정년 이전에 하는 게 좋다. 정년 이후에는 인생 이막의 삶에서는 이제 나누면서 생활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한 게 바로 그러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후 이 지역에는 카누장이 있는데요. 농촌 체험 관광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비가 고명진 관장이 지역에서 맡은 또 다른 중요한 직책은 농촌관광협의회 회장입니다. 회장으로서 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번에 학교 가니까 카누 신청했는데 못 한다고 네,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계속 취소가 돼가지고 네, 지금 뭐 다들 취소가 돼갖고. 네, 원래는 그래도 한 150명 가량 글쎄요. 타야 되는데 그래. 하여튼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제는 정말 참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회원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회원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 신통치가 않네요. 지금 거야? 게다가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길고 거셌던 장마 때문에 카누장이 온통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서 보니 힘이 빠집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차갖고 그냥 뭐 완전히 다 그냥.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댐 그 문 여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게 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지. 엄청나게 빠르고 이렇게 다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빠른 유속이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농촌관광협의회 회원들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이게 이번에는 워낙 급작스럽게 그냥 그 물이 불어나갖고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니까 벌써 이제 문제가 돼가고 떠내려가고. 그 요거는 그나마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농촌관광협회 회원들이 그 대피시켜놨던 거고. 그래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그 타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또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해놨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큰 걱정이에요 지금. 그 우리 지금 저 사무장도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농촌관광협회 회원들 중에서 그 계곡에서 있는 분들 거기에 토사들이 많이 밀려내려와 갖고 그런 작업들 하는 것들도 아마 올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올해도 마을 공동체를 위해 회장으로서 신나게 일하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상황이 받쳐주질 않네요. 며칠 후 이제 들녘에도 가을빛이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오늘도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분주한 고명진 관장. 오늘은 오랜만에 전문가용 카메라도 갖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네. 고추 좋다. 네, 태양초 건조 다 된 다 된 거? 손님들한테 보내려고 보낼 거 선별 작업. 네. 이제 다른 데서는 고관장이 영월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들의 농산물 마케팅용 사진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 곁으로 훌쩍 다가갔죠. 너무 이뻐. 야, 이거 이쁜 거 하나 사진 좀 찍을게. 자, 그대로. 자, 그렇게 아까처럼 싹 들고 얼굴 가까이. 자, 오케이. 활짝. 좋다. 좋아. 하나 더. 오케이. 그냥 여기만 보면 되죠. 아니, 여기 카메라를 봐주고. 그럼 저 삽박. 오케이. 지금 좋아.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자, 그대로요. 요건 아웃포커스가 되니까 관계는. 여기 말고 옆동에. 그래, 옆동으로 갑시다, 그럼. 네, 왜냐면 뒤로 빨갛게. 와우! 들어오세요. 야, 이건 뭐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다. 오케이. 물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무료 봉사입니다. 주민들로서는 농산물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죠. 네, 그거예요, 바로. 오케이. 좋아. 저희 같아는 엄청 고맙죠. 저희도 솔직히 사진을 찍는다고 찍고 SNS 교육을 배운다고 배워도 사진을 관장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하나가 저희가 찍는 이 물건이 이렇게 보기에 엄청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찍는 이 색깔하고 관장님이 찍어주시는 색깔하고 틀리니까 저희가 찍으면 그냥 이쁘다는데 이제 관장님이 찍은 거를 딱 페북에다 제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이래요. 반응이 틀려요. 손님들 반응이. 그래서 저희는 참 많은 도움을 받아요. 역시 뭐니 해도 그는 카메라를 잡았을 때 가장 활력이 넘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동안 그는 이곳 주민들의 다양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고이영 같은 행사를 찾아다니며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사람 사는 풍경 너머의 희로애락을 기록하고 카메라를 통해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박물관이 옛날에 폐교였어요. 폐교는 마을 문화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이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주는 게 사진을 통해서 좋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갖고 있는 달란트는 사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은 들어가서 사진 찍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카페에 올리고 또 파일을 드리면은 또 그걸 활용을 잘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그 소통할 수 있는 또 소통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아마 제가 샷다를 누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더라도 이 근접 촬영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를 또 가져야만 대통령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치를 정해서 취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 뒤로는 절대 가지를 못했어요. 박물관에 오랜만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곳은 1년에 8,000명 정도 방문하는 곳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네요. 오늘은 고관장이 박물관에 찾아온 주민들에게 드론 사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요거를 누르면 여기 샷다요. 요걸 한번 눌러봐요. 요거 누르면은 오케이.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려봐. 위로. 주민들이 드론 사용법을 익혀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죠. 요거는 샷다. 여기 샷다야. 샷다. 한번 네. 눌러볼까요? 요새 이제 영월에서는 그 드론 특구가 돼갖고 대형 드론으로 해서 이제 농약을 뿌리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콩밭. 콩밭 같은 데는 넓으니까 그 대형 드론으로 쭉 해놓으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거를 5분이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위성 막 위치를 정해놓으면은 자기가 그 필요한 양을 그 원하는 위치에서 이제 쭉 되게끔. 이 그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농산물이 채종이 안 돼, 수정이.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 갖고 채종 수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 해요. 그는 요즘 은퇴 후에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인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소모되어 가는 도시인들. 고관장은 그런 그들에게 귀촌을 적극 권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탁을 좀 많이 드려요. 농어 산촌에 오시면 할 일이 정말 많다. 도심에서 했던 그러한 그 노하우를 우리 농촌, 산촌, 어촌에서 봉사를 하면은 그 가치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정말 큰 기쁨을 가집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뜨겁고 치열했던 현장의 경험도, 화려했던 명성도 이제는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명예도 욕심도 내려놓은 지금, 그는 인생 2막 위에 펼쳐진 또 다른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누릅니다. 그 소박하고 간결한 일상의 풍경이 그의 인생 사진첩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